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81세 노인 이정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젊은 시절의 화려한 추억이 아닙니다. 오히려 60세에 미처 알지 못했던 진실, 그리고 지금 80대가 되어 절실히 깨달은 교훈입니다. 흔히들 인생의 황금기는 20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호주 멜버른 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이 12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가장 큰 후회는 60대 때의 선택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관리, 재정준비, 인간관계, 배움과 성장, 그리고 삶의 의미 이 5가지를 소홀히 한 것이 평생 후회로 남았다고 합니다. 저 역시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저와 같은 세대가 겪은 실수와 반성,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얻은 확실한 지침입니다. 20분만 시간을 내어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분명한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60세 무렵에 아직은 괜찮다는 자만심 때문에 매일 운동을 게을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80대가 된 몸은 그때의 게으름을 잊지 않고 고스란히 청구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루에 30분이라도 걸으셔야 합니다. 힘들다면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일정한 리듬으로 천천히 매일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음식은 입맛대로 먹는 대신 조금 심심하더라도 담백하게 드셔야 합니다. 소금이나 양념이 줄어든 밥상이 처음에는 밍밍해 보여도 그것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심장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정기 건강검진은 미루지 마십시오. 괜찮겠지 하고 넘어간 작은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 큰 병이 되어 돌아옵니다. 미리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노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저는 국민연금과 퇴직금이 있으니 안심해도 되겠지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은퇴해보니 생활비는 해마다 늘고 병원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자녀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연금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돈이라도 모아 다양한 곳에 나누어 투자하십시오. 주식이나 채권, 적금, 임대 수익처럼 한 바구니에만 담지 말고 여러 갈래로 나누어 두는 겁니다. 또한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셔야 합니다. 체면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옷을 사고 모임 자리에서 늘 크게 내는 버릇은 결국 본인을 힘들게 만듭니다. 자녀의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무리한 빚을 지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녀는 결국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은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장기 요양보험이나 실손보험을 준비해 두신다면 나중에 큰 질병이 찾아와도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젊을 때는 늘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가족과 친구들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외로움이 가장 큰 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꼭 반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는 잔소리보다 경청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말이야 라는 말보다 내 생각은 어떠니? 라는 질문이 관계를 살립니다. 친구와의 만남도 미루지 마시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웃고 밥을 나누는 자리를 만드십시오.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도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봉사활동이나 취미 동호회, 작은 모임에 참여하다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의 동반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디지털 소통을 배우시길 권합니다. 영상 통화 하나만 익혀도 멀리 있는 손주들과 매일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물을 주지 않으면 금세 시들어 버립니다. 꾸준히 관심과 시간을 쏟을 때 오래도록 우리 곁을 지켜줍니다. 저는 60대에 이 나이에 새로 배워서 뭘 하겠나라며 손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단조로운 일상과 점점 굳어가는 머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책을 읽으십시오. 책은 직접 가보지 못한 세상을 보여주고 나이와 상관없이 사고의 폭을 넓혀줍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뱅킹, 온라인 쇼핑 같은 디지털 기술도 두려워하지 말고 배워 보십시오. 생각보다 쉽고 배우고 나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또한 온라인 강의를 활용해 보세요. 요즘은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역사, 철학, 과학 강의가 무궁무진합니다. 새로운 취미도 꼭 시작해 보십시오. 그림, 음악, 글쓰기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큰 장애물일 뿐입니다.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60대에 이제 다 이뤘으니 쉬자는 생각으로 목표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의 일상은 금세 무료해지고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달랐던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마다 명상을 하고 감사 일기를 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고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습관은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목표를 세우십시오.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겠다는 다짐, 올해는 손주와 함께 여행을 가겠다는 약속, 그 무엇이든 삶의 방향성을 주는 목표는 우리를 다시 살아있게 합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도 미루지 마십시오. 유언장이나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두면 남은 가족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오히려 남은 삶을 더 충실히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말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입니다. 저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60세는 인생의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매일 걷고 건강하게 먹고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사람을 아끼며 끊임없이 배우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십시오. 이 6가지가 지켜진다면 70대와 80대의 삶은 후회가 아니라 감사와 웃음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결정합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